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해왔다. 음과 양, 빛과 어둠, 육체와 영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두 개념은 사실 항상 연결되어 있다. 빛이 없으면 어둠 또한 없는 것처럼 1705년 뉴턴은 그의 저서 광학을 통해 빛이 입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크와 하이언스, 프레넬 등 다른 물리학자들은 수학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며 빛이 파동이라 주장하였고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에 대한 논쟁은 그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빛은 파동이라고 해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보이는 동시에 입자라고 해야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토마스 영은 최초의 이중슬릿 실험을 진행했는데 두 개의 슬릿이 있는 판을 설치하고 빛을 쏘았고 슬릿 뒤편의 판에는 간섭 무늬가 나타났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1900년대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빛은 광자라는 개념을 도입시키면서 이후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빛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 이중슬릿 실험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이후 이중슬릿 실험은 빛뿐만 아니라 전자에도 적용이 되면서 전자 또한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임이 밝혀졌고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서 양자는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양자가 언제 입자이고 언제 파동인지는 무작위의 확률이 아니었으며 관찰자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양자는 관찰자가 존재할 때는 입자였으나 관찰자가 없을 때에는 항상 파동으로 존재하였다. 고전 역학은 결정론적이다.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확률론적이다. 미시세계에서는 특정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는 언제나 입자로서 존재할 가능성과 파동으로서 존재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양자의 중첩 상태라고 부른다. 양자가 파동으로서 존재하면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체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음파나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따라서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양자는 특정한 장소를 범하지 않고 확률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관찰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확률의 장이 붕괴되어 입자로서의 양자만 존재할 수 있다. 즉, 관찰은 수많은 확률 중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물체가 고체임과 동시에 파동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를 살펴보자. 원자는 가운데 위치한 원자핵과 핵 주변에 구속된 전자로 구성된다. 20여 년 전 과학 교과서에는 전자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처럼 원자핵을 중심에 두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으나 사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빈 공간을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움직인다. 즉, 하나의 장소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거실세계에서 설명하면 서울에 있던 농구공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부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던 물리법칙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 현상을 양자 도약이라고 부른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이 양자 도약의 과정에서 전자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새롭게 전자가 출현할 위치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벽에 있더라도 특정 확률로 벽을 뚫고 지나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터널링이라고 한다. 양자가 파동인 상태에서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입자인 상태에서 특정 확률로 벽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고전 역학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갖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장벽을 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미시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양자가 벽을 넘어서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학적으로 에너지 장벽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입자 또한 어느 정도 질량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즉, 매우 작은 입자는 파동의 성질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관찰에 의해 입자로 존재하더라도 특정 확률에 의해 입자는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체가 파동이 되고 순간 이동을 하며 벽을 통과할 수도 있는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을 구성하는 과학적 법칙이라면 그렇다면 이 우주는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일까?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찰이다. 양자역학은 가능성의 물리학이다. 즉, 양자역학은 세상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것은 무엇의 가능성일까?
바로 의식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직 관찰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들은 의식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을 때 마치 평범한 파도처럼 퍼질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그 파동을 들여다볼 때 무수히 중첩된 확률에 장은 소멸하여 의식이 하는 경험이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 중 우리의 의식이 선택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많은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모두 뇌파의 형태로 파도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파동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첩된 확률의 장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파동이 무한하게 펼쳐진 가능성이라는 파동과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각 파동과 일치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가 관찰 가능한 때에 우리 앞에 입자로서 창조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퍼져나가 현실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 우리가 창조한 현실이라는 것은 모른 채 입자와 파동, 생각과 경험, 의식과 현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두 개념은 사실 항상 연결되어 있다. 빛이 없으면 어둠 또한 없는 것처럼